사건 번호는 2021호의 5273번입니다. 이거 특허법원 사건이고요.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 하면 먼저 우리 고객을 상대로 누군가가 이 심판원에다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심판 청구서에 부본이 송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객분께서 고객사에서 대응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. 뭐 바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심판원에서는 답변이 없으면은 그냥 취소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. 이 취소 심결을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되어서 이 취소 심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불복을 하자라고 해서 이 업무를 이제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.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이렇습니다. 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 상표의 그 지정 상품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청구 취지에서 특정한 지정 상품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동일한 상품을 사용했다면 물론 상표도 이제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요. 예, 사용했다면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비록 취소 신결은 내려졌지만 이 불복한 이 취소 신결에 대해 불복을 한 특허 법원에서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사용 증거를 제출을 해서 내가 이 뭐 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뭐 실은 이렇게 뭐 특정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한 증거가 있다, 최근 3년 이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이 심결은 깨지게 됩니다. 심결이 취소가 돼요. 그래서 상표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상표 사용 증거들을 제가 쫙 이렇게 취합을 해봤더니 이 지정 상품들은 뭐 비누,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용한 그 상품은 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딱 샴푸 하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정 상품에 샴푸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아주 좋았겠죠. 그런데 이 샴푸는 없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정 상품 중 어느 하나에다가 이 샴푸를 대입시켜야 됩니다. 즉 샴푸와 동일성이 있는 지정 상품을 찾아내야 하는데요. 일단 뭘 찾았을까요? 일단은 비누 중에서 물비누를 찾았어요. 뭐 샴푸와 물비누, 뭐 용도도 좀 비슷하고요, 그렇죠? 예. 용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수요자도 비슷하고요. 뭐 유통 경로도 비슷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. 공통된 특징들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물비누를 우리가 샴푸라고 하진 않지만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상품은요, 상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상품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한 것이 물비누가 샴푸다. 예. 즉 동일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물비누의 사용을 주장을 한 거죠. 그리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 샴푸가 이 화장품 관리법과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 샴푸도 화장품 안에 들어가더라고요.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 샴푸는 물비누가 아니라 할지라도 화장품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뭐 관련 법령들을 제출한 거죠. 예, 그런데 당연히 특허법원 사건에서는 이제 상대방 측, 이 심판에서의 그 청구인이겠죠. 예, 그러니까 특허법원에서는 뭐 저희가 원고니까 상대방은 피고가 되는데 피고 측 대리인들이 뭐 당연히 물비누와 샴푸는 용도가 다르고 뭐 화장품은 뭐 샴푸는 화장품이 될 수 없으며 막 여러 가지 이제 반박 의견을 상당히 좀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사안이었어요. 그런데 뭐 결론은 그 판결문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시겠지만 판결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. 이 물비누, 이 샴푸가 물비누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샴푸가 아울러 화장품인 것도 인정을 받았어요. 예, 그래서 이 취소 심결을 다시 취소시킨 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판결의 그 요지를 보면은 요건 이제 뭐 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의뢰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두 개의 상품의 뭐 품질, 형사, 용도, 사용 방법, 유통 경로, 공급자 및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동일성, 동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샴푸는 물비누라 할 것이고 또는 샴푸는 화장품이어서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된다. 따라서 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.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요. 이 소송에서는요, 심판에서는 아닌데 소송에서는 이 패소자가 이 승소자의 법원 비용, 즉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소송 비용에는 이제 대리인, 이제 변리사겠죠. 변리사 보수가 포함되거든요.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이 심급, 해당 심급에 대해서
대략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 심판을 청구한 자, 상대방이죠. 상대방에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심판에서 응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졌다가 법원에서 이기니까 뭐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이 전체 절차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례여서 또 질문이 또 많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